자, 그럼 지금부터 대학 지원할 때 어떤 점을 이제 고려해야 될까? 수능은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수시가 계속 진행 중이죠. 오늘도 어저께도 지금 논술과 면접 시험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되죠. 내가 수능을 봤는데 이 논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나 아니면 정시로 가야 되냐, 이런 학생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현재 가채점 점수를 가지고 진단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진단을 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정시에 지원하기 어려운 대학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시 모집에 지원하러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수능 시험을 어려운 가운데 내가 너무 잘 봤다면 사실은 수시 모집을 가지 않고 정시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수능을 너무 못 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도 일단 수시에, 남은 수시에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은 결과가 나와서 뚜껑을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나는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 그러니까 남은 수시를 포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남은 일정은 계속하라라는 거, 그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정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수시는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12월 15일 날 나옵니다. 10일 나오면 이제 18일부터 등록 기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2월 28일이 충원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충원의 마지막 날까지 수시를 지원한 학생이라면 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8일까지 충원했는데 그때까지 봤는데 이제 합격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이제 정시 지원을 하셔야 되죠. 정시를 지원할 때는 첫 번째 28일 날 충원이 끝나면 29일부터 대학이 정시 2월 인원을 발표합니다. 이 2월 인원을 꼭 보셔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가 어려워지면서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면 정시 2월 인원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넘어오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보통 학과마다 지원 인원이 정시에 선발 인원이 있을 텐데 그 인원이 10명이야. 그런데 못 뽑고 넘어오는 숫자가 10이야. 그럼 20명이 돼버리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세워라. 작전을 세워라라는 거. 왜냐하면 정시는 1월 3일부터 원서 접수를 합니다. 1월 3일부터 접수하기 때문에 지금 12월이잖아요. 지금부터 가채점 점수를 가지고 어떤 분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거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은 빠릅니다. 점수가 나와야 돼요. 일단 수능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12월 달에. 그리고 28일 날 충원이 끝나고 29일 날 2월 인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점수가 발표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갈 대학을 정해야 되겠죠. 정해놓고 있다가 2월 인원을 보면서 확정을 하는 거죠. 확정해서 가야 된다. 자, 원서 접수는 1월 3일부터 원서 접수고요.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 2월 7일부터 이제 등록을 하는 것이고요. 미등록 충원 통보 20일이죠. 20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시에 원서를 쓰실 때 가군, 나군, 다군에서 3장의 원서를 쓸 텐데 합격자 발표하고 충원 돌아가고 그래서 2월 20일까지 정시가 아직 떨어진 건 아닌 거죠. 그 18시 안에 발표가 나면 합격이 된 거다. 그래서 2월 20일 보시면 되고요. 2월 20일까지 갔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정시가 떨어진 거죠. 그 학생은. 정시가 떨어지면 추가 모집을 보셔야 됩니다. 추가 모집은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추가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뽑습니다. 지금.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시에 뽑지 못한 학생들을 뽑는 것인데 의외로 정시에 뽑지 못해서 넘어오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요 추가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 기간이 다르죠. 일반 4년제 대학은 1월 6일 날 끝나지만 전문대는 15일까지 갑니다. 15일까지 가기 때문에 좀 길구나라는 부분도 보시고, 그다음에 전문대는 원서 접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자율 모집이라 그래서 이건 이제 전문대의 추가 모집이에요. 추가 모집을 전문대는 이제 자율 모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끝난 다음에 미달학과가 나오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자율 모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정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올해 정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일이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며칠 날 몇 시에 마감일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마감하는 대학 16시, 1월 5일 16시 한국체육대학이고요. 같은 날 17시에 건대, 고대, 연대, 수원카테고리가 마감을 하고요. 서울대는 1월 5일 18시에 경희대와 합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15일 날 5일 날 마감하는 대학인지 6일 날 마감하는 대학인지
많은 대학이 6일 날 원서 접수 마감을 하지요. 그래서 많은 대학이 17시나 18시에 마감을 하는데 또 일부 대학은 19시도 있고 20시도 있고 24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셔야 되고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학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직접 모집 요강을 좀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마감 시각이 나오기 때문에 마감 시각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추가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까지 가서 만약에 떨어졌다면 2월 22일부터 추가 모집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건 올해 거예요. 올해 2월 21일 기준으로 164개 대학에서 18,500명이라고 하는 추가 모집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에 지원 기회가 없고요. 정시에 합격해서 등록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시에 떨어졌거나 합격은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래서 등록을 안 했다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은 2월 22일부터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합격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잘 보셔야 되고요. 이건 올해 나온 거예요. 올해 건데 이제 지금 2024 입시는 2024년도에 나오겠죠. 그때 나오면 보셔야 돼요. 어느 대학이 몇 명일까. 그래서 추가 모집 대학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들이 정시에 뽑지 못하는 이유는요. 뽑아놨는데 그 학생이 다른 대학으로 간 거예요. 뽑아놨더니 가버린 거예요. 또 뽑아놨더니 또 먼저 된 애가 또 간 거예요. 뽑아놓으면 도망가고 이러다가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추가가 터집니다. 그래서 떨어진 학생들은 추가까지 간다는 심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입 지원 시 유의사항이거든요.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일반적으로 정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수시 모집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특수목적 대학에 합격하면 정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수시에 진행 중이니까 수시에 합격하면 한 군데만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복수지원대학 밑에 있는 5번은 특수목적 대학으로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 지원이 가능한 그런 대학입니다. 자, 점검해야 될 사항. 일단 정시에 점검을 한다면 수능 점수가 나온 다음에 학생이 자신의 수능 점수를 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내가 백분위 점수가 유리한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대학은 백분위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 표준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걸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점수를 가지고 점수에 맞는 대학을 찾아서 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어떤 학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학과를 가야 될 것인지 그거 먼저 고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대학 우선인가 학과 우선인가 그다음에 재수까지 가고 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 대학 밑으로는 안 가라는 심정으로 좀 공격적으로 원서를 쓸 것인지 아니면 올해 꼭 붙어야 되니까 3개 중에 한 장은 좀 안전하게 써서 붙어야 될 것인지 이 부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의 선발 인원하고 2월 인원을 보셔야 되죠. 2월이 몇 명 넘어왔는지 그다음에 군별 인원의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대체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보면 연고대가 가군이고 서울대, 서강대 이런 교대들은 나군이고 또 관하군 분할 모집도 있고 그다음에 수능 반영 지표와 반영 비율, 반영 영역은 어떻게 되는지 수학에서 미적기하를 봤을 때 가산점을 주는지 또 탐구에 변환 표준 점수를 주는데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정시에서 점검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점자 우선 처리,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추가 합격자 등들도 보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정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모집 선발 인원과 2월 인원, 또 군별 모집 비율, 반영 방법, 지원 전략 등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시의 특징인데요. 정시 모집 인원을 보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약 4,400명 정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72,264명 정도를 정시에 모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2월 인원이죠. 2월 인원이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주요 15개 대학을 봤더니 약 21,621명 정도를 뽑고 있고 작년보다는 늘었더라. 약 1,293명이 늘었더라라는 부분도 알 수 있고요. 미등록 충원 기간 12월 28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집군의 변화를 보면 가군이 한 27,000명 정도, 나군이 28,000명. 그래서 가군과 나군의 모집 인원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고 다군은 모집 인원이 좀 적죠. 한 15,000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점수를 반영할 때 특히 영어 과목을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 아니면 감산 등급별로 깎는 대학들 또 영어의 점수를 축소시킨 대학들 영어의 점수를 확대시킨 대학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제 학생이 그 과목의 성적이 잘 나왔는지 잘 나오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이고요. 수능 영향력을 강화시킨 대학들이죠. 대부분 위에 있는 대학들 보면 정시는 수능 100으로 뽑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수능 100이 많아요. 수능 100. 그래서 수능 90에 내신 10 정도 뭐 이렇게 뽑는 대학도 있긴 한데 대부분 수능 100으로 많이 뽑는다. 특히 상위권 대학 중에서는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이 서울대하고 고려대가 일부 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거죠. 전체는 아니고요. 거의 수능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학에서 학통 미적 기하를 허용하는 대학들. 작년까지는 수학에서 미적 기하만 허용했고 학통을 허용하지 않는 대학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또 학통도 허용하는 대학이 좀 늘어나고 있고 내년이 되면 대부분 구분 없이 뽑고 있고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학통 미적기하 사탐 이 첫 번째 대학은 확통을 선택을 했든 미적기하를 받든 사과탐을 받든 그러니까 문과 쪽이든 이과 쪽이든 관계없이 뽑는 대학이라는 뜻이겠죠. 관계없는 대학. 그다음에 밑에 있는 대학은 과탐을 보고 수학에서는 확통이나 미적을 봐도 뽑겠다는 대학. 이런 구별이 있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선발 인원과 이제 2월 인원 부분인데요. 정시 모집 올해요. 72,000명 정도를 뽑는데 전년보다는 줄은 거죠. 약 4,400 정도가 줄었다라는 거. 그래서 비율로 보면 1% 정도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올해 전체적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시 인원이 작년보다는 4,400명 정도가 줄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대학별로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의 대학만 살펴보면 건대나 이화여대나 서울대나 조금씩 늘은 거예요. 이런 대학들은. 정시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조금씩 좀 늘은 대학들이죠. 건국대가 1.6%, 이화여대가 1.4% 늘은 대학들 전반적으로. 한양대는 똑같은 것 같고요. 또 성균관대부터는 작년보다 정시는 조금씩 줄은 대학들이에요. 좀 줄은 대학들. 그래서 요건 이제 전반적인 거를 저는 보여드렸는데 원서를 쓰실 때는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별로 보셔야 돼요.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전년도는 몇 명을 뽑았고 올해는 몇 명을 뽑지? 이렇게 학과별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대학에서 수시에서 뽑지 못해서 넘어오는 인원. 요건 이제 28일 날 충원이 끝나면 29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작년도 2023인데 올해 거를 꼭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고려대나 연대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정시 모집 인원이 확 늘어나요. 작년에 고려대가 151명, 연대가 206명이 늘어났죠. 그래서 요 두 대학이 정시 인원이 많아진 이유는 어디로 간 거예요, 이 학생들이? 네, 서울대로 갔겠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연대 고대가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나는 연대 안 갈 건데 뭐 연대 늘어나는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대가 206명, 고대가 150명이 정시에서 늘어났다면 한 350명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 영향은 연대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서강대나 한양대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서강대랑 한양대 2월 인원을 합친 부분이 그 밑에 있는 중앙대나 경희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중앙대나 경희대에 또 늘어난 인원을 합친 부분이 그 밑에 있는 건대나 뭐 이쪽에 영향을 주겠죠? 이게 눈덩이가 되는 거예요. 눈덩이가. 그래서 앞에 넘어온 인원만큼 아래 대학에서 뽑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충원 인원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학별로 모집 인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학별로 모집 인원을 보여드리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가 나군에서 130, 그다음에 슬래시 1119잖아요. 136명. 요거는 이제 교과 영역이 들어가는 지역 균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려대도 슬래시로 돼 있죠. 앞에 있는 427명. 요게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 전형. 나머지는 그냥이에요, 그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주요 대학이 가군에서 약 9,108명. 작년엔 9,278 줄인 거죠. 그리고 나군은 8,535명. 작년에는 8,502명. 늘은 거죠. 아, 나군 인원이 좀 늘었구나. 다군도 늘고 가군은 좀 줄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학별로 인원인데 사실은 이제 원서를 쓰실 때는 사실은 대학별 인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원하고 하는 그 대학의 그 학과 인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학과 인원이 전년도보다 얼만큼 늘어났고 얼만큼 줄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대학의 학과 학부 변동사항인데 이거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만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찾아서 작년하고 뭐가 달라졌지 이걸 이제 본 거예요. 뭐가 달라졌지? 건국대예요. 작년에 영상영화학과였는데 올해 분리가 됩니다. 영상학과하고 매체연기학과가 분리가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신설됩니다. 전자정보공학부의 반도체공학과, 글로벌 호스피탈 관광학과 신설이 돼요. 작년에 없었는데 또 사회과학이나 ITC 생명과학이 광역단위 모집이 신설이 된다. 신설되는 부분. 또 폐지되는 글로벌 한국어과 없어지고요. 변경 전자공학과에서 관전자 정보공학부 전자공학부 바뀌는 거. 변경되는 건 이제 찾으면 내가 그 학과를 가려고 썼는데 전년도 합격선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변경되는 건. 그러면 어디서 바뀌었지?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폐지되는 건 뭐 상관이 없는데 신설된 거잖아요. 신설된 거는 그러면 합격선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대부분 신설되는 학과들은 학과 이름이나 미래 전망이 좀 밝은 학과들이에요. 사실은. 밝은 학과들이어서 그 급대 학과보다는 살짝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신설된 건.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분리되는 건 이제 상위 학과와 하위 학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계열로 뽑다가 분리하면 상위 학과는 올라가겠죠? 하위 학과는 내려가겠죠. 그런 부분. 또 올해 같이 합쳐지는 거는 상위 학과와 하위 학과가 합쳐져 버리면 통합이 되면 하위 학과보다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커튼에 올라가면서 상위 학과보다는 나눠지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두 개의 평균보다는 살짝 높을 가능성이 커요. 통합이 되면 높아지고 분리가 되면 상하이가 극명하게 나눠지고 신설되는 학과들은 동급보다 살짝 올라간다. 이게 일단 상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보시면 경희대가 그랬고 광운대 신설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 AI 로봇 점수가 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학과들을 신설합니다. 대학은요. 변경되는 건 어디서 왔는지를 꼭 보시면 되고 동국대 물리 시스템 반도체 신설됐고요. 에너지 신소재 융합 에너지에서 넘어온 거예요. 변경된 거, 신설된 거, 변경된 거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강대 글로벌 한국 개프레트 국제 신설됐어요. 약간 좀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서강대 변경됐죠? 변경된 학과들 서경대입니다. 어디서 변경된지. 그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 정보통신융합공학과 신설, 식품생명공학으로 변경, 서울대 첨단융합부 신설, 서울시리 첨단융합 신설. 그러니까 신설되는 학과들 보면 뭔가 좀 AI, 또 반도체, 또 첨단 이런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좀 상승될 그런 부분이 있죠. 서울여대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전공 신설됐고요. 변경인데 불어불문학과를 프랑스 문화 콘텐츠로 변경. 이건 어떻게 될까? 불어불문 이런 고전적인 명칭보단 프랑스 문화 콘텐츠 이렇게 가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점수가 올라가요. 약간 고전적인 것보다는 약간 영어식 도고동문학과 독일 문화 콘텐츠 전공. 그럼 조금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이 이 학과의 명칭을 바꾸는 건 사실은 좀 학과를 띄우려고 그런 거거든요.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분리된 건 잘 보셔야 돼요. 합쳐져 있다. 생명, 화학, 생명, 환경과학으로 합쳐져 있다. 화학과하고 생명과학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학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생명 환경은 약간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부분이에요. 식품 응용 시스템이 식품 공학하고 식품 영양으로 나눠지면 식품 공학은 올라가고 식품 영양은 조금 떨어지겠죠. 평균보다. 그래서 분리되는 거는 전년도 점수에서 인기 학과는 올라가고 비인기 학과는 떨어지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변수이긴 하다. 변수이긴 하죠.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 찾기 참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죠, 그죠? 한번 다 찾아봤어요. 자, 작년에 이것도 재밌는 대학이에요. 성신여대 잘 보세요. 국문, 영문, 불문 쭉 있었단 말이에요. 4학까지. 그게 올해 합쳐집니다. 인문, 융합, 예술 계열 통으로 가요. 그럼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나 국문과 쓸까, 영문과 쓸까, 동문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인문, 융합, 예술 계열로 들어가서 1년 다니다가 2학년 올라갈 때 국문, 영문, 불문 나눠주면 되죠? 그런 부분 나눠주면. 그러면 저 학과의 합격선은 어떻게 되지? 저 계열이니까. 그러면 비인기였던 불문, 일문, 중문 요러기보다는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저기에 비해서는 조금 인기가 있었던 국어, 국문, 영문보다는 살짝 아래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는 올라가요. 그게.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다. 정의, 심리, 지리, 경영 여기도 똑같아요. 그게 사회과학 계열이 되면 경영, 경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나마 좀 위에 있고 뭐 심리 이거 좀 아래에 있고 이랬을 텐데 합쳐지면 전체 평균보다는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화여대 융합전자 반도체, 지능자 반도체, 신설, 한국외대 다신설 폐지된 거 보세요. 어떤 거 폐지됐나? 독일 통번영, 스페인, 이태리, 말레이, 글로벌 별로 인기 없을 만한 건 없애버리죠. 없애버리고 뭔가 인기가 있을 만한 학과는 신설하고 이게 이제 대학의 구조입니다. 대학은 인기가 없으면 인원을 조금씩 빼다가 나중에 폐지시키고 인기가 있으면 인원 점점 늘리고 신설하고 이런 구조예요. 인천대학교 데이터과학 스마트물리공학 신설했어요. 인기가 조금 있을 것 같죠? 인하대가 아태물류가 굉장히 높은 학과인데 인천대는 스마트물류 비슷한 걸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식. 그 다음에 변경됐죠. 메카트로닉 공학을 바이오로봇으로. 그러면 명칭은 바뀌게 되면서 점수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인하대 반도체 공학 신설합니다. 반도체 요즘 분위기를 본다면 굉장히 인기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일부는 없앴어요. 없앴는데 없앤 걸 또 보니까 공간정보공학이 인문 제한 있었는데 인문 쪽을 없앤 거예요. 그 다음에 간호학 인문을 없앴어요. 요거 이제 인문계 학생들 중에 그나마 인하대 또 간호학과 가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자연계는 살리고 인문계는 없애버린 거죠. 아태물류도 하고 글로벌 금융은 인문계는 놔두고 자연계는 없앤 거예요. 요 부분은 남아있는 학과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앤 부분. 그다음에 가천대 이런 많은 대학들이 학과를 많이 없애거나 변경을 시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따져보고 점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경기권 대학들이고요. 이게 이제 전년도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부터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대입정 포털 어디가에 가면 있습니다. 어디가에 가서 대학별 입시 정보 전년도 입시 결과로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예요. 서울대 경영학과예요. 모집 인원 58명이었어요. 그런데 58명 중 9명이 등록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충원시켰어요. 9명. 경쟁률 2.71대였고요. 100분이 70% 컷이 96%다. 저 100분이 70% 컷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자 전체의 70%, 합격자 중 70%로 합격한 아이의 100분이 평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을 뽑았다면 70번째 합격한 아이, 그 아이의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이에요. 그게 96%라는 뜻이에요. 저게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70%로 붙은 애의 수능 점수의 평균 100분위가 96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는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계산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걸 커트라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저 정도 애가 붙었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인문계열 14명 충원됐고 대체적으로 서울대는 충원되는 숫자는 작죠. 여기서 특이하게 보는 건 건설환경공학과죠. 작년에 70% 컷이 88%까지 가는 거죠. 88%면 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이죠? 2등급이잖아요. 그죠? 서울대로 어떻게 2등급이.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건설환경공학과에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비인기 학과에서 펑크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쟁률은 3대1이었어요. 3대1이었는데 88%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건설환경을 좀
좀 안전빵으로 쓴 아이들이 좀 다른 대학의 상위학과로 가면서 저 부분이 비어서 아마 저렇게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도 충원 인원이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의예과 평균 100분이 99.25죠. 100분위로 거의 뭐 다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뭐 하나 틀리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 맞더라도 이 서울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뭐냐에 따라서 영향이 지금 생깁니다. 그렇게. 자, 서울대였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이죠. 경영학과를 잠깐 보세요. 153명이 정원인데 충원이 127번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빠져나간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0% 컷이 92.5에서 형성됐고 경쟁률 4대1 역시 인기학과니까 높죠. 자연계 쪽을 보시면 좀 재밌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과 88명 모집에 충원 85명 됐다. 그러면 처음에 뽑은 88명이 다 사라진 거예요. 3명 남고. 이 3명 남고 다 사라졌는데 이 사라진 애들은 어디로 간 거죠? 서울대로 갔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소재 수학 그러하고요. 컴퓨터과학과 보세요. 34명이 정원인데 충원이 47명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붙은 34명은 이미 다 다른 대학으로 간 거고, 그렇죠? 간 거고, 두 번째 붙은 학생 중에서도 13명은 또 딴 데 간 거죠. 그리고 47명 충원이 벌어진 거예요. 약학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약학과 12명에 14명이 충원됐어요. 처음 붙은 12명 다 가고 두 번째 붙은 애들 중에서 2명은 또 간 거예요. 그런 부분이다. 치예과. 그래서 치예 약학을 가는 애는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대 약학을 썼다가 합격한 12명은 다 사라졌어요. 치예과 붙은 25명 중 23명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죠, 얘네들은? 다른 대학에 의대로 갔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 의대를 쓰면서 서울대에 안전하게 약학을 썼던 거겠죠. 그랬다가 의대를 붙으니까 간 거죠. 그런 상황. 100분 형성을 보면 의대는 역시 99.5고 다른 대학들도 거의 1등급 선에서 형성된다라는 부분. 약대 부분이었고요. 고려대죠. 역시 경영경제에서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죠. 그래서 경영경제에서 붙었는데 나간 아이는 서울대를 갔거나 연대로 갔겠죠. 그런 부분이고 100분위는 대체적으로 한 95점대에서 형성이 되더라. 자연계 쪽이죠. 수학, 전기전자, 신소재 이쪽 좀 빨간색이 좀 많이 회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분위 컷. 작년에 좀 시행했던 게 사이버 국방학과였어요. 사이버 국방학과가 13명 모집에 충원 없이 다 등록했는데 100분위 컷을 보니까 92.2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 명도 안 나갔죠. 한 명도 안 나간 거는 점수가 딴 데 어디 갈 만한 애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붙으니까 남은 거죠. 그런 구조다. 요건 이제 어디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씩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 한번 살펴보시면 이 나옵니다.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자, 성균관대죠. 성균관대 진짜 재밌어요. 경영학과 101명을 뽑았는데 충원이 167명이에요. 그러면 101명 다 사라지고 한 바퀴 반이 도는 거죠. 저렇게 도는 거죠. 사회가 215명 모집에 379명이 충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붙은 애 없어지고 두 번째 붙은 애 중에서도 반 이상이 딴 데로 간 거죠. 그러니까 성균관대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처음 붙은 애는 서울대 갔을 거고 두 번째 붙은 애는 뭐 연대 갔을 거고 뭐 세 번째 붙은 애 들어온 거죠. 이런 구조. 글로벌 경영 43명에 201명 거의 5바퀴 도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대학들은 많이 빠져나가요. 많이. 그래서 가끔 어머니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충원율을 보면서 많이 나가는 걸 생각을 하세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100분위 컷을 보셔야 돼요. 나가더라도 100분위는 어디까지 형성될까. 가끔은 이제 성적이 낮은 애가 와서 그런 얘기해요. 여기는 뭐 5바퀴 도니까 5바퀴 보면 자기가 붙을 걸. 5바퀴는 돌지만 100분위가 그렇다고 80몇 프로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 쪽 자연과학 150명, 266명 충원됐어요. 2바퀴 도는 거죠. 다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계 쪽으로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의 상위학과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보다 더 윗대학으로 지원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합격선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아직 점수는 나오지 않았고 가채점 결과로 정확하진 않지만 100분 점수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어디가에서 한번 맞춰보셔도 돼요. 내 100분위로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 100분위로 맞춰서 그 100분위 보면 대충 내가 어디쯤 간다. 근데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충 맞춰보시고 그 대학의 반영 비율로 계산해서 환산점을 구해보시고 그 환산점을 가지고 전년도 합격성과 비교해보시고 그렇게까지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진짜 수능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정교하게 계산해서 지원하는 대학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화대. 그다음 인천 지역이니까 인하대 가져왔습니다. 인하대도 보면 100분위 컷 보세요. 대충 70대 후반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의예과 98%까지 갔죠. 인하대 의예과 재밌어요. 16명을 뽑는데 자 충원이 183명까지 갔습니다. 그럼 몇 바퀴 도는 거죠? 이거는 거의 15바퀴 도는 건가요? 그렇게 막 돌죠? 그러니까 돌지만 98%에서 끝나잖아요. 98%. 그러니까 인하대를 다군의 안전빵으로 썼다면 이 아이가 가군이나 나군에서는 상위권 대학을 분명히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쓰고 들어왔는데 최초 붙은 애는 뭐까지죠? 계속 돌면서 여기까지 간다. 경쟁률 31대 1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끝까지 간 것 같아요. 막 15대 몇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나 100분위는 98에서 끝났다. 그래서 이런 경쟁률과 충원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커트라인 합격선을 보면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셔야 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우리가